이 물량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 이자를 물면서 버티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그 이자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일신문 기사이고 아파트 중도금 연체가 더 낫네 말 나오는 이유라는 기사였어요.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이제 분양을 받은 것이고 아니면 분양권을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도금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잔금 때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을 해야 돼요.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 이자를 물게 돼요. 그 이자가 더 저렴하다는 내용이에요. 그 예로 든 단지가 이제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공공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이제 집단 대출을 해주기로 한 신한 우리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6.63%라고 해요. 그래서 중도금 연체 이율이 6.5%인데 일단은 연체 이율이 더 낮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러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연체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 후에 저희가 이제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러야 하거든요. 근데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도금을 상환할 때 입주 시기가 되면 그때 한 번에 내게 돼요.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 이자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집단 대출 금리가 2012년 7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는 은행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그냥 연체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이자가 연체 이자보다 더 높아진 것에 대한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분양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분양권을 뭐 당첨이 되든 아니면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분양권 자체로. 그렇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계약금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은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세대당 2건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돼요. 근데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도 보증사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든다면 허그 보증이 있잖아요. 허그 보증 같은 경우는 인당 5억이 되고 HF 보증 같은 경우는 인당 3억이 돼요. 이 보증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집단 대출 은행이 어떤 곳에 보증을 서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냥 유선으로라도 그 집단 대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여쭤보면 돼요. 지금 현재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이제 보증을 들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이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도를 우리가 보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분양을 받든 아니면 이 분양권을 전매를 하든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께서 당연히 내가 중도금 대출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덜컥 이제 분양권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러 가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대출이 안 되게 되면 매 회차에 나가게 되는 그 중도금 대출을 내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중도금 대출이 60%가 실행이 되니까 6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자비로 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꼭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중도금 대출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으신다거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6회차까지 끝나고 입주 지정일이 정해지잖아요. 그 아파트 그 분양 회사에서 보통 한 달 반 정도를 입주 지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상환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실입주를 할 것이라면 기존에 받은 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바꾸는 거죠. 근데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중도금 대출 받았던 그 은행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하셔도 돼요. 보통 우리가 그 입주자 지정 기간에 보면 입주 사전 점검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 아파트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시거든요.
주거든요. 명함을 주면서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면 여기서 하세요라고 명함을 줍니다. 그러면 그런 명함들을 다 받아와가지고 연락하면 돼요. 아니 혹시나 내가 뭐 사전 점검 기간에 못 갔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을 하면 잔금 대출하는 은행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은행들에 연락을 해서 내가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를 보면 돼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DSR을 보지 않아요. 근데 잔금 대출은 DSR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중도금 대출은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DSR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잔금 대출도 내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입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전세를 놓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가 정말 안 맞춰지잖아요. 원래 전세가 안 맞춰지는 데다가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계속 쏟아지게 돼요. 한 번에 더 몰리기 때문에 더더욱 전세를 맞추기가 어렵고 전세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거 더 이하로 낮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를 못 맞추면 돈이 없으면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 날짜까지 내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상환을 못하게 되고 내가 잔금을 못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게 연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연체가 되게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그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유이자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뭐 매차 낼 때마다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입주 이제 할 때 그때 잔금 치를 때 한 번에 이제 계산해서 이자를 내게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신문 기사에서처럼 중도금 대출 이자가 연체를 했을 때의 경우에 이자보다 더 높아지게 되니까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연체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연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세가 안 맞춰져서 몇 개월 동안 연체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연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 이자보다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계속 경고장이 이제 날라오게 돼요. 분양회사에서 언제까지 빨리 중도금 대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라와요. 그러면 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는 전세가 워낙 안 맞춰지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입주장에 이제 전세가 몰리니까 전세가가 낮게 이제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좀 더 버티게 되면 물량이 조금씩 다 소진이 되니까 물량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 이자를 물면서 버티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제가 이런 전략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버틴다 하더라도 전세가 안 맞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많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초반에 이렇게 낮게라도 전세를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입주장 전세를 한 2번 정도 맞춰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빨리 이제 낮게라도 해서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금을 나중에 안 치르게 되면 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대출은행에 꼭 여쭤봐서 이게 정말 나에게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분양을 받든 분양권을 매수하든 간에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이걸 분양권 상태에서 팔 것인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자금 계획이 되게 달라지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잔금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전세를 맞추던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자금 계획을 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출 이자도 계속 오르는데 이젠 중도금 대출 이자도 계속 오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금에 대한 계획이에요. 미리 입주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자금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